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대표님들이 한 번쯤 고민하셨을 바로 대표님의 급여가 지나치게 낮을 때 생기는 문제와 그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맞이하게 되는 세무 이슈와 리스크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급여가 적다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고 어떤 악순환을 불러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의 낮은 급여는 곧 생활비 부족을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표님의 월 급여는 현재 얼마로 책정되어 있으실까요? 혹시 급여를 월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로만 책정해서 가져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법인 대표님들께서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있다 보니 본인의 급여를 매우 낮게 설정해 놓고 있으신데요. 표면적으로는 세금도 덜 내고 건보료 부담도 적어서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 각종 경조사비와 취미활동 비용까지 생각하면 이 돈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살 수가 없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급여를 가져가시는 대표님들께서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 들여다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시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는 유혹이 매우 많습니다. 개인 생활비도 법인카드로 쓰면 비용 처리되고 좋지 않을까? 내지는 잠깐만 법인 돈 좀 쓰고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신 대표님도 많으실 거고요. 개인 생활비는 법인카드로, 목돈이 필요하면 가지급금,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세무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위험한 상황은 세무조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의 사실관계가 반복되고 누적되어 온 회사는 세무조사의 먹잇감이 되기가 쉽습니다.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세청이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 도입하면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방식이나 이상거래를 포착하는 능력이 매우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연일 체납징수와 세무조사 현황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과거에는 포착이 어려웠던 거래들도 이제는 쉽게 분석하고 추적해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국세청의 기술력으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가지급금 누적 현황, 그리고 대표님의 개인 자산 증감 추이 등을 분석하는 것은 이제 그리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오면 법인의 비용을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법인세만 추가로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세도 추가로 과세가 되고요. 대표님의 소득세도 추징이 될 수 있는데요. 추징세액에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 내야 할 세금의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검증은 가족 인건비의 적정성 여부와 함께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사항이니만큼 사적 경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해 오셨던 대표님들께는 큰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급여를 올리려고 마음을 먹고 얼마로 올리는 게 적정한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다 보면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오랜 기간 동안 낮은 급여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으셨던 대표님께서는 더욱 크게 와닿을 텐데요.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보료를 다 떼고 나니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생각보다 얼마 안 남는다는 거죠.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세금을 거의 안 내고 살았구나. 그리고 다시 고민합니다. 그냥 원래대로 법인카드 쓰고 가지급금 쓰면 편하지 않을까? 한번 그 맛을 경험해 본 분이시라면 이 달콤한 유혹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뀌어야겠습니다. 대표님의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구조가 아니라 줄이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단순히 급여를 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정관의 관련 규정을 구비해 두었는지, 급여가 세법상 합리적인 수준인지, 이러한 절차와 법적 검토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어김없이 국세청이 이 급여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법인의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대표님께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법인 자금을 사용해온 결과 회사에 이미 가지급금이 많이 쌓여 있으신 회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가지급금은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가지급금은 회사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여서 빵 하고 터지기 전까지 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조금씩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인데, 바로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가 매년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요. 은행 차입금이 있는 회사라면 이자 비용에 대한 비용 처리에도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정이자는 복리로 붙는다는 게 또 무서운 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방치하고 있는 것 자체가 회사와 대표님께는 리스크인 겁니다. 가지급금은 단순히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외과 수술 수준의 정리가 필요한데요. 저희 과거 영상 중에서 가지급금 해결 방안에 대해 다룬 영상이 있으니 꼭 시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영상의 내용이 다소 부족하거나 새롭게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 체크해서 새로운 가지급금 영상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님의 급여가 낮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세무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을 했었죠. 세금을 회피하는 구조보다 줄이는 구조가 훨씬 안전하고 오래간다. 이 말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대표님들께 전달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담고 있는 한마디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지금 이 시점이 대표님의 회사를 지속 가능한 상태로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